얼마 전 서울의 원룸 오피스텔로 이사온 30대 직장인 하리는 중고거래 앱을 열었습니다. 집이 좁아도 있을 건 있어야겠는데 전신 거울도 하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리는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사이즈가 아담한 제품 하나를 찾았습니다. 다행히 판매자는 직접 거울을 가져다 준다고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지하철 근처에서 판매자를 만난 하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판매자 남성은 얼굴이 해숙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물건입니다. 후회 안 하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하리는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거울 상태가 좋아 그냥 샀습니다. 170cm 높이의 목재 프레임 거울이었고 표면에 기스 하나 없었습니다. 전면에 작은 숫자 7이라고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모처럼 휴일을 맞은 하리는 침대에 누워있다가 문득 거울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울에 다가간 하린. 이 스티커 생각보다 신경 쓰이네. 하리는 거울에 있는 스티커를 떼어내려고 손톱으로 벗겼습니다. 그러자 작은 구멍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구멍 안쪽에서 미세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이게 뭐지? 구멍이 있으면 있지 왜 빛이 나와? 하리는 호기심에 손가락을 갖다 대고 이리저리 눌러보았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거울 표면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것이었습니다. 우와! 하리는 급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두근거리를 가슴을 부여잡고 거울을 다시 보았는데 거울 속 풍경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니 저게 뭐야? 거울이 비친 곳은 하린의 방이 아니었습니다. 벽지가 낡았고 천장에 물얼룩이 있는 허름한 방이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낮은 주택가의 골목이 보였습니다. 이때 거울 속에서 누군가 움직였습니다. 40대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회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여성은 바닥에 앉아 소주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혼자 울면서 마시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숨을 죽인 채 거울의 구멍을 다시 눌렀습니다. 그러자 원래대로 돌아와 하린의 팔이 비쳤습니다. 와, 이런 세상에. 이 거울 다른 장소를 비치는 거였어? 그래서 판매한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한 거구나. 그리고 저쪽에서는 내가 보이지 않나 봐. 신기하다. 그런데 7은 무슨 뜻이지? 하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놀랍기는 한데 남의 생활을 본다는 게 좀 찝찝하니까 그냥 거울로 써야지. 화만 안 누르면 되는 거잖아. 하리는 평범한 일상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돌아온 어느 날 하리는 문득 거울 속 그 여자가 궁금해졌습니다. 그 여자도 나같이 힘들까? 나보다 나이는 많아 보였는데 참 그때 울고 있었지. 하리는 거울로 다가가 다시 스티커를 떼고 홈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긴 것입니다. 그러자 이전처럼 거울 속 세상이 나타났습니다. 반지하 주택으로 보이는 집. 하린이 구멍에 손을 대고 상하 좌우로 누르자 마치 CCTV처럼 방 안을 구석구석 볼 수 있었습니다. 택배 상자에 적힌 이름을 보니 이정민이라고 되어 있었고 살림살이로 보니 혼자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 정민이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이제 들어왔나 보다. 어디 한번 볼까? 하리는 마치 재밌는 드라마라도 보듯 침대 위에 앉아 거울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귀가한 정민은 컵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가스레인지가 아니라 전기포트였습니다. 가스가 끊긴 것 같았습니다. 정민은 라면을 먹다가 울었습니다. 하리는 우는 정민을 보고 놀랐습니다. 어쩌면 나보다 더 힘든 상황일지도 모르겠다. 대체 무슨 사연인 걸까? 이날부터 하리는 매일 밤 정민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밤 12시 30분 정민이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채무가 있는 듯 했습니다. 정민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어떡해. 다음날 새벽 1시 정민이 휴대폰으로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제발 50만 원만. 상대방이 뭐라고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정민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알아. 내가 잘못했어. 그래도 우리 남매잖아.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정민이 휴대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다음날 밤 12시 50분 정민이 편의점 알바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야간 근무를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하리는
과자를 야금야금 먹으며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불쌍하다. 하지만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지. 이제 하리는 거울 속 정민이 일일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여겨졌습니다. 단 차이점이라면 훨씬 생동감 있고 재미있다는 것이었죠. 다음날 저녁 10시 정민이 집주인으로 보이는 60대 남성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남성이 소리쳤습니다. 3개월째야. 이번 달까지 밀린 거 안 주면 나가야 돼. 정민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달만요. 제발. 안 돼. 이번 주 금요일까지. 못 주면 짐 싸. 정민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하리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살까? 하리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정민의 비참한 삶이 하린의 삶을 상대적으로 나아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린도 상사한테 깨지고 성공한 친구들이 부러웠지만 적어도 이정민보다는 나았습니다. 거울은 비극적인 위로였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민은 결국 이삿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기한이 지나도록 돈을 구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검은 비닐봉지에 옷가지를 넣은 그녀의 짐은 무척 초라해 보였습니다. 정민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게 나야. 작게 웃었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습니다. 이사? 고시원으로 가봤자 어떡해. 빚은? 이자 늘어나는 속도는 로또라도 맞지 않는 한 따라잡을 수가 없어. 정민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뒤돌아 부스럭대더니 곧 굵은 밧줄을 꺼냈습니다. 어머, 놀란 할인이 외쳤습니다. 그러나 거울 밖 정민에게는 그 소리가 닿지 않았습니다. 정민은 의자 위에 올라가 밧줄에 목을 걸었습니다. 안 돼! 할인은 소리치며 손을 거울에 갖다 댔습니다. 그러나 정민에게 할인은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민은 숨을 깊이 들이켜고 의자를 밀쳤습니다. 쿵! 의자가 넘어가면서 정민의 몸이 공중에 떴습니다. 할인은 공포의 비명을 지르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동시에 정민의 손도 사방을 휘젓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두 사람의 손이 거울을 사이에 두고 마주쳤습니다. 쾅!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할인의 시야가 180도 회전했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번쩍였습니다. 할인은 갑자기 숨을 헐떡였습니다. 목이 조여왔습니다.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여 목에 밧줄을 잡고 있었습니다. 할인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밧줄에 매달려 있다는 것을.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한편 할인과 바뀌어 거울 밖으로 나온 정민은 경악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처음 보는 장소에 와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거울 속에는 자기 방에서 죽어가는 여자가 보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정민이 놀라 거울을 바라보았지만 이미 거울은 놀란 정민의 얼굴만 비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민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거울에 스티커 번호가 8로 바뀌어 있다는 것을.